방금 소개받은 서성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온 게 벨로시티 런칭 전인가요? 최원란 사장님이 네네. 시간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TR 중이에요. 그렇죠. 턱선이 살아나서 요즘 살이 잘 나오죠? 네. 하고 있으니까 네. 한 달 남았으니까 TR 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하시고요. 꼭 하실 수 달성. 오늘 이제 보상 강의를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어카운트 매니저가 하는 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 보상보다 보상 플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벨로시티에 바뀐 다음에 사업 방식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그 본사가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저희가 이제 생각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시간밖에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에 올 때는 여기 바뀌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저희 씨바라고 부르거든요. 또 욕이 아니라 씨바견 있잖아요. 귀여운 거. 먼저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네.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엄친아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되게 그냥 탈선이라는 거를 안 해본 되게 착실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없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유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는 그냥 공부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 진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알아주는 대학교 스카이라고 하는 그 리그에 하나 들어갔고 학교 다니는 도중에 운이 좋게도 바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그 루트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대기업 들어가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인생 끝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끝났어요. 제가 본 거는 저의 그 사수 과장님이셨는데 이분은 그 지방 그 포항공대 아세요? 호스텔.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서울대급으로 좋은 그 대학교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저보다 3살 많은데 근데 그 부부가 되게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육아 전쟁을 하고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느라고 맨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기는데 그래서 맨날 피곤한 거예요. 애가 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오면 짜증 상태 그리고 항상 수면 부족 상태 해가지고 되게 예민한 그런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부장님이셨는데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일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맨날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러기 아빠세요. 자식들 그 어학연수 한다고 동남 필리핀인가 그 다 가족들 보내놓고 본인 혼자 그냥 회사 근처에서 원룸 잡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술 먹고서 그냥 알코올 중독 상태였어요. 의존하고 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수혜기 건설 회사는 현장 나가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걸 더 받아보겠다고 계속 애 어릴 때부터 현장을 떠돌다 보니까 애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정이 없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술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저 신입사원 때. 그래서 이 양반이 회사에 대한 환상을 다 깨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 제가 굉장히 이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그림인데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을 수가 없어. 근데 널 안으려고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본 대기업 선배들이. 이거 써먹으면 되게 좋아요. 사실 현실연금 제대로. 그러니까 이분은 저의 그 오촌 아저씨세요. 지금 또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아마 저희 아버지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다 똑같아요. 같은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같은 건설회사. 그래서 이분은 근데 저랑 5번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인데 회사 다니면서 3년 만에 집을 샀대요. 이분은. 근데 저는 3년을 했는데 절대 집을 못 사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갚기도 버겁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시대가 달라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연대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때 뭐야 80년, 70년대, 80년대는 금리가 41%래요 최고.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펀드도 이렇게 수익률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적금만 보면 알아서 국가에서 재테크를 해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 금리가 좋아서 집을 사는 거를 모르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집을 샀다고 착각하신 거예요. 굉장히 순진하셨죠, 그죠? 이제 부모님도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런 시대를 제가 알고 나서 현실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한 3년 차쯤에 저랑 최영란 선생님 같이 둘 다 대기업 다녀가지고 그때 한 700, 800 정도 벌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집을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왜? 금리가 빵이기 때문에 이제 저축을 해갖고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그 와중에 저희 회사 입사 동기랑 저희 1년 후배 결혼한 지 이제 새 신랑 된 후배가 회사에서 잘리는 걸 봤어요. 원고사직. 그런 걸 보고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사한테 내 목숨줄 맡겨놓으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회사가 그 마지막에 근무하던 데가 그 신논현역에 보면 교보타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신 분 계시지만 거기 보면은 항상 그 신호가 있고 이런 차들이 신호마다 서 있어요.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나 뭐 벤틀리 이런 차들. 항상 저는 그때 담배를 많이 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부모 잘 만나서 나 일하는 시간에 저러고 있을 이런 좋은 차 타고 이러고 있을까? 근데 이런 차를 계속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금수저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만 하고 그냥 부모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저희 그 와이프 최영란 사장님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라고 다른 일을.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글쎄 무슨 화장품을 파는 일을 몰래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다단계인지도 몰랐고 그냥 방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니 네가 그 좋은 대기업 그만두고 왜 화장품을 파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다가 그래도 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 선택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알아보자. 알아는 보고 반대하자 해가지고 알아본 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장되어 있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 가능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회사 퇴사하면 뭘 할까 생각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그때 되게 핫했거든요. 그때 2015년도 막 이랬으니까 그거를 떼다가 중국에서 좀 팔아보자. 직구 사업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글로벌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검토 후에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고요. 요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 친구들도 다 대부분 다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자거든요. 금수저들은 제 친구들이 없어요. 저랑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은 원래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면은 돈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하던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현금 흐름 사분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강의 듣거나? 안 계시죠?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서적을 쓴 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은 원래 부동산 투자자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 친구 중에 같은 부동산 재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의아하잖아요.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다단계를 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 보실 분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는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종잣돈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몇억 원 이상의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으로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되고
그거를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면은 아무것도 없이 돈이 없이도 내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내 어떤 종잣돈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기요사키가 듣고 본인이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열렬한 네트워크 마케팅 전도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책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수십만 가지의 직업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인의 95%가 여기 있는데 돈이 5%밖에 없대요. 이거를 95%가 나눠 가지니까 서로 여기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반대겠죠. 그러니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많은 거를 적은 사람이 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24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더 엄청나게 그 시간을 몇 배로 뻥튀기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동하라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죠? 회사를 좀 세우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창업주들은 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 그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소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요거 1번은 포기. 그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디야나 이런 약간 저렴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디야도 하긴 요즘 막 비싸잖아요. 백그라운드 이런 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적어도 검증된 프랜차이즈 판권을 사서 경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20억. 한 20억. 요즘 스타벅스 더 올랐더라고요. 보통 한 20억 이상 있어야 된대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20억 있으시면 여기 안 오죠. 전 사실 20억 있으면 뉴스킨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몰랐을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래요.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유통이에요. 아시죠? 업의 형태, 뭐 사업을 하면 업종이 있고 업의 형태가 있거든요. 업종은 그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업이고요. 그 다음에 업의 형태는 유통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통의 흐름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통이 전통적인 유통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생필품은 이런 다 창고형 매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치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주로 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이런 게 통신기술이랑 운송수단이 바뀌니까 유통도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사죠. 저도 인터넷으로 항상 밤에 그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해놓고 일 끝나고 집에 가보면 택배가 집에 쌓여있고 그죠.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요런 이 전자상거래도 대기업이 다 점령했어요. 저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저도 뭐 단골로 옷 같은 거 거기서 사고 이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대기업한테 먹힌 거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통의 흐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통적에서 이제 뭐 대형 매장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쇼핑몰이나 소셜 커머스 우리가 하는 쿠팡, 뭐 11번가 옥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유통이 갑이에요. 그죠? 사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 중간 단계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유통이거든요.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 같은 존재인데 그 유통이 갑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아요.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광고도 하고 열심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제조업자들인데 사실 가장 많은 그 마진을 가져가는 건 유통업자가 돼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피자를 만들었는데 유통업자애들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구조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이 제조업자들은 이제 참다 못해서 그럼 유통업자를 배제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소비자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유통 회사들이 하던 그런 마케팅을 대부분 소비자가 해주고 제품 제조는 예전처럼 그냥 제조업자들이 해주고 그렇죠? 빠르게 넘어가는데 뭐 나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스폰서님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는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정부 조직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넘버 투가 국무총리인데 그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또 산하기관에 이 직접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들도 5년이나 10년 안에 그냥 전부 다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옛날에 김치냉장고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아직도 사람들은 그 장독대를 묻어놓고 썼거든요. 필요한 만큼 김치만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하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김치냉장고 써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은 금방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금방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거 그런 거 겪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정부가 권하니까. 찾아보니까 뉴스캠도 이렇게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누구든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구조예요. 그죠?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체험담을 전달하고 그러면은 연결해 주는 거죠. 소비자는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판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매출에 대한 일부를 광고비로 주는 거죠. 일종의 중개업이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누구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진짜 원초적인 행위잖아요. 우리가 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친구한테 어디 맛있는 음식 있어 얘기하고 그리고 영화 보고 가서 영화 재밌다고 막 얘기하고 이거를 그냥 어떤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이번에 보상이 바뀌어서 쉐어링 보너스라는 것도 생겼는데 사실 내가 제 돈이 없어서 루미스파를 안 써도 루미스파를 소개하면 돈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제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개업이고 그리고 광고비를 받는 거죠. 서로 윈윈인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더욱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유통 전체의 20%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담당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3%, 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정재계 리더들도 다 이런 얘기해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래요. 이 사람도 그 로버트 기요사키랑 같이 책을 쓰거든요. 이렇게 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책이에요. 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 동영상도 있는데 시간상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 봐요?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트럼프 빌 게이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다단계라고 하지 말래요. 맞아요. 누구 말을 들은 게 맞을까요? 우리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고 지금 미국은 한반전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주를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피할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린 대선 후보 마당,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
2000년대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트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표명을 보여주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이 방송은 그때 한 3년 전인가 실제로 했던 그 엑스트림이라는 그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가제트라는 프로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됐죠. 이때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아주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말이 천천히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본문에 담아나볼까요? 저희는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뉴스킨이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종이고 뉴스킨은 생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랑 좋은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자예요. 그죠? 뉴스킨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만들어진 좋은 제품을 시장에 갖다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판다기보다는 매출을 발생시켜야지 그 매출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돼야지만 경제학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제품을 쓰고 열심히 주변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나랑 같이 제품을 전달할 사람은 교육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있어도 내가 그냥 처음에 어쨌든 브랜드 체인지하는 정도의 비용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요. 제가 사업 초기에 저는 되게 머리형이라서 궁금한 거를 못 참아요. 우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잖아요. 그 약간 바이너리, 그러니까 피라미드 방식이 저 보상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걔네 사업 설명회 몰래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설릉에 있는 어떤 회사인데 투에버인가?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교육 시스템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자마자 거기 리더격 되는 사람이 자기 그 받은 거 있잖아요. 내역서를 보여주고 나 이만큼 법니다.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게 아니라 한 270만 원짜리 거기 홈페이지를 분양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내가 27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분양받고 당신처럼 분양받을 사람 2명 데려오면 된대. 그게 끝이에요. 교육이 없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있으면은 우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는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내가 만든 소비자 네트워크가 결국 이 건물이나 내가 쓴 책이나 어떤 노래처럼 나한테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만든 이 어떤 유통망에다가 스킨이 생산하는 제품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팔리면은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매출에 대한 이 커미션을 우리한테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돈이 이게 경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뉴스킨을 왜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지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뉴스킨의 장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있죠, 이 안에. 그죠? 저는 요 보상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세미나가 하필 유선인 사장님 세미나였어요. 근데 15년도 에이지랑 리가 런칭 된다고 그때 최용만 사장님이 선릉에 맛있는 제가 그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뼈찜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근데 아까 시간이 남았는데 세미나나 듣고 먹자 해가지고 들었더니 웬 머리 벗겨진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보상을 막 푸는데 이거 진짜 돈 되겠네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때 꼭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죠? 실제 근데 객관적으로도 이게 2015년도 자료인데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들 그 매출을 조사한 어떤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당연히 여기는 로레알, 유니레부터 유명하죠. 이 P&G 이런 거, 에스티 로더. 그러니까 얘네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제품군도 많으니까 매출이 엄청 커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우리 아모레퍼시티랑 LG 생활건강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화장품 회사를 한 거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33위를 보시면 뉴스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광고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그 매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매장도 없고 광고도 안 하는데 33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매출은 뭐 이때는 한 1조 몇천억 되는데 지금은 더 올랐대요. 우리 위에 보면은 근처에 록시땅도 있고 우리보다 밑에 여기 있어요. 시슬리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그 명품 화장품이라는 시슬리보다도 우리가 더 시장에서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15년도니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는 그 가장 뉴스킨이 만드는 제품 중에 저는 최고의 제품이 벨로시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벨로시티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벨로시티 보상은 뭐 세 가지로 나뉜 건 알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본사에서도 많은 자료를 있고 지금 실제로 받고 계시니까 뭐 다 알 거예요. 뭐 계산하고 이러는 것도 요즘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마이뉴스킨이라는 게 있어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면 우리는 그냥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왜 회사가 만들었냐면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고 싶대요. 빠르고 즉각적인데 저는 요걸 가장 중요시 보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전처럼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래요. 그게 뭘까? 저희도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본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굳이 뭐 드릴 필요 없지만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뭐 이 제품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쉐어링 보너스는 뭐 그냥 얼마 준다고 나와 있고, 요거래요. 요 SV는 요 이제 볼륨 산정할 때 필요한 거고, 요 CSV는 돈 줄 때 필요하다. 그냥 보고 가시면 되고요. 결국 종합하면 요거예요, 그죠? 쉐어링 보너스는 8% 주고, 빌딩 5에서 40% 주고, 리딩은 5에서 15%를 주는데 각 조건은 쉐어링은 사실 조건이 없어요. 회원 가입만 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예전에 디스트리뷰터죠. 이걸로만 가입하면 돈을 주는 거고 빌딩 보너스는 이 LOI를 통과해서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리딩은 내가 사업자가 되고 나 같은 사업자를 독립시켰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없죠? 네,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가 뭐 어떻게 보상의 전부인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는 요 벨로시티로 보상이 바뀌었을 때 이 보상의 핵심은 저는 요걸로 봤어요. 쉐어링.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8%를 안 줬잖아요, 그죠? 내가 소개한 내가 예를 들어 제품을 쓰고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게 한 40만 원 이상, 그죠? 300 이상, 300GV 이상이 넘어야지만 5%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건을 소비자가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소비자를 개별로 만나야 됐었는데 이제는 뭐냐? 조건이 없이 소비자도 누구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빠르겠다. 저희는 이제 요게 런칭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갖고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다행히 잘 먹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그래서 자꾸 최영란 사장님을 닮아가요. 말을 천천히 조곤조곤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닮나봐요. 이래서 이 쉐어링 보너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1980년도에 엘빈 토클러 지금은 돌아가셨죠. 전 세계 최고의 그 미래학자라는 분이 썼던 이 제3의 물결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뭐 소개 정리해놨지만 기존에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는데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산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리고 돈도 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일 줄만 알았는데 소비자는 근데 이 제품 유통에 참여하면서 돈을 버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앞으로 되게 일반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한 40년 전에 예측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쉐어링 보너스 이게 지금 프로슈머 마케팅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요. 요즘 뭐야 아지트샵인가? 되게 많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요거예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제품을 내가 대신 홍보 광고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거. 많이 우리가 들어본 개념이죠. 하고 있는 개념이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게 아니고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누군가 얘기했을 때 뉴스킨 하자 얘기하면은 요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난 사업은 별로야. 나 아직 뭐 잘 몰라. 왜? 그 사람들은 사업은 회사를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럼 사업 말고 뉴스킨 어필리에이트 투잡으로 해보자. 이게 뭔데? 그런 게 생겼어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단계라 부담스럽다는 사람한테도 다단계 하지마. 우린 SNS로 뉴스킨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생겼는데 그거 해. 쇼핑몰도 분양해줘. 그럼 그런 게 있어? 하고 이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되게 가볍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새로 생긴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로 드는 게 이거거든요. 이미 아마존은 1996년부터 이 개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로 1억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쓰고 내 SNS나 뭐 이런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내 추천인 아이들을 집어넣으면은 그 매출이 나한테 잡혀요. 일정 커미션 받는 거. 이걸 벤치마킹한 게 쿠팡 파트너스라고 올해 7월에 생겼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이제 벌써. 근데 우리는 이제 10월달 벨로시티 런칭하면서 우리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새로 생긴 개념이에요. 이게 디스트리뷰터 아니에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죠, 그죠? 그러니까 즉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하는 우리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가입하자마자. 이 개념을 얘기하면은 바로 아시더라고요. 쿠팡을 하도 많이 쓰니까. 진짜 이런 게 있네. 근데 이 커미션을 얘기하면 더 놀랍니다. 아마존은 맥시멈 10% 주고요. 쿠팡은 3%밖에 안 줘요. 그리고 뉴스킨 우리는 시작이 8%죠. 거기다가 내가 직접 뭐 누군가를 대리점을 만들지 않아도 40%까지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해 주면은 뭔가 솔깃해 하시더라고요. 쉐어링 보너스의 의미입니다. 결국 뭐냐? 소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다가 소개한다고. 소개가 나던가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주변에 얘기를 안 해요. 제품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쓰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다 검색해서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어려웠는데 누군가한테 소개받는 거. 근데 이제는 뭐다? 실질적인 혜택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도 루미스파를 이렇게 막 돌려요. 체험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문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구매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쉐어링 보너스 받게 하거든요. 이 돈이 들어오니까 직접 자기들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쏠쏠하게 재미 보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요거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돈이에요. 우리도 사실 돈 때문에 뉴스킨을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딩 보너스예요. 저희는 요 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소비자들한테 나눠 주거든요. 항상 4장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한 매출에 따라서 블록을 쌓는 일인데 돈을 요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회사의 그 직책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대기업 사원 저는 입사했을 때 270만 원 받았거든요. 10년 전이니까 지금 뭐 더 올랐겠죠. 그리고 뭐 한 5에서 10년 하면 과장이 되고 그다음에 더 15년 차장 부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받아요. 바뀐 보상으로.
또 뭐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만큼씩 받으면 뭐야? 대기업 과장 10년 동안 걸려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나는 그냥 몇 달 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의 여기 시간을 나는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려요. 아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우리 마이뉴스킨 들어가면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요.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거에 따라서 얼마 받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 블럭과 똑같은 매출을 했는데 이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맥시멈 뭐야? 한 21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블록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끝에 나와 있고. 블록이 쌓이면은 점점 꿈의 숫자 앞자리가 더 바뀌고 있어요. 그죠? 80% 그러니까 30블럭이면 15,000GV고 20블럭이면 10,000GV죠. 그죠? 그 10,000GV만 해도 이거는 빌딩 보너스만 받는 거거든요. 쉐어링 보너스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 350 정도 보통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350만 원 받으려면은 저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들어간 등록금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들어가서도 그 온갖 스트레스와 그런 싫어하는 그 회식 이런 자리 다 참석하면서 대리 때 받은 돈이 38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 최용환 사장님은 바뀌자마자 몇 배를 벌고 있습니다. 굉장한 게 비전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끝났네요. 52블럭. 그래서 1갱 보너스로 97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에서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10월에 런칭 됐잖아요. 멜로디가. 그리고 마침 고맙게도 180도가 런칭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반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 런칭을. 그래서 받았던 첫 커미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로 바뀌자마자 받은 돈이 이거예요. 그때 굉장히 저희는 좋았던 게 앞자리 커미션 앞자리가 8자리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맞았구나. 이거에 굉장히 저희는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자신을 더 갖게 되고 이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혼자 팔아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혼자 팔아서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뭔가 세일즈에 엄청 신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할 수는 있을까요? 몇 번씩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그죠? 뉴스킨 판매가 아니에요. 뉴스킨 세일즈도 아니고 뉴스킨 자영업도 아니에요.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왜 비즈니스라고 하냐면은 사실 레버리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레버리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 사업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그 직원들의 시간을 집어넣어서 이 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이분은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24시간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죠? 근데 이건희는 삼성이라는 기업 안에 한 2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만 배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삼성그룹의 오너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20만 배 이상을 시급으로만 환산해도 돈을 벌어요. 그렇죠? 이게 기업가가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들은 이 증권거래 시스템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본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모펀드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은 걸 가지고 통째로 굴려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내는 이게 레버리지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없는 뭔가를 빌려다가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요. 그럼 은행에서 물어보거든요. 어떤 용도로 돈을 빌리냐? 그럼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영어로 뎁트라 그래요. 뎁. 빚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리는 돈을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대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썼었어요. 이번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블록을 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엄청 잘 쌓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지. 이거 얼마나 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쌓아요. 포토샵 아니에요? 예? 포토샵 아니에요? 저도 좀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저거.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쌓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왼쪽처럼 열심히 하면 이건 세일즈가 되는 거고 오른쪽처럼 하면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만지구이 하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한 달에 30일로 나누면 330GV씩 하면 돼요. 하루에. 근데 이걸 매출로 환산하면 대충 한 50만 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1,370원으로 잡아줬는데 더 올라갔어요. 한 1,500원, 1,600원 막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팔아야 돼요. 만약 판다고 하면. 그 갈바닉 루미스파를 한 세트씩 매일 팔아야 돼요.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야지 만지구이를 해서 3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이번 달은 어떻게든 하지만 다음 달부터 못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한 방법은 요거였어요. 요런 이제 어필리에이트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생기는데 남은 몇 달 동안 이거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뭐 소비자건 아니면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한테 이 플랜을 소개하고 플랜을 여기 이해되는 사람들, 납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루에 뉴스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8시간, 10시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소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육하고 후원하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랑 2시간씩 이렇게 시간 쓴다 그래도 이 사람들도 8시간씩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 6시간이 남죠. 그죠? 이거를 소비자 만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면은 나같이 같이 플랜을 할 사람을 찾아 나가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데모를 하고 그러면은 노동을 하는 거고 하루에 아무리 해봐야 3명, 4명 이상 못 만나요. 나도 힘들고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레버리지 개념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실 8,0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 4,200만 명들 아까 뻥튀기해서 잡은 거예요. 여기 애기도 있고, 여기 공무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막 이러니까 대충 어쨌든 해보면은 5,200배가 돼요. 5,000배 정도죠.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저희는 또 요 시장에 집중을 했어요. 왜 자꾸 전업자를 우리가 컨택을 하지? 전업할 수 있는 사람만 자꾸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중국에 더 많겠죠. 그죠? 이 중에 0.1%만 끌어와서 5배 성장하는 거고 회사가 5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를 끌어오면 50배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저는 머리형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왜 안 될까를 파고 들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뉴스킨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금수저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빼고 사실 1번, 2번은 우리가 잘 이해시켜주면 가능한 문제예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편견이나. 근데 문제는 이 3, 4, 5, 6번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나니까 결국 약간 어느 거 시작할 때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당장 큰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품을 바꿀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러 갈 때 들어가는 차비 그리고 뭐 커피값, 밥값 이 정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만나러 갈 시간도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너무 고착된 게 아닐까. 시스템도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런 게 되게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80대 20 법칙을 막 하죠. 20%만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80%를 버려요. 왜 버려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쪽이 쪽수가 많은데? 당연히 비즈니스는 경제는 사람 많은 쪽에다가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20명의 리더를 키웁시다 막 이런데 그럼 80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에서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군들도 병사들이 없으면은 자기들도 뭐가 잘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왜 이걸 버릴까? 다 살아남을 수 없나?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지금 애텀이라는 뭐 얘기해도 되죠? A사 얘들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해요. 100명을 다 살려요. 그래서 회원이 100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했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전달하는가 했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얘네처럼 하자.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출로 이미 거의 절반이나 뒤져 있어요. 애터미보다. 우리가 뭐냐? 얘네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 숫자만 갖고 보거든요. 비즈니스는. 이미 우리는 성적표를 진 거예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뉴스킨을 하나가 그만둔대요. 근데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하는 인간 본연의 어떤 행위를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행위인데 그만둘 수가 있나요? 우리가 밥 먹고서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 얘기 안 해야지. 영화 보고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재밌어야지.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자꾸 뉴스킨을 했다가 그만둔대요. 왜 그럴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거 말고 그만두는 경우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데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스폰서가 미워도 좋아요. 안 그만둬요. 그냥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하지. 절대 안 그만둬요. 사실 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ROI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ROI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금 6개월로 바뀌었죠. 6개월 동안 6,000GV를 하면은 사업자 판권을 준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ROI라는 가치를 저희는 지금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 네가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너한테 그만큼 의무가 지어져 무지하게 힘들어. 입에서 막 단내 날 정도로 막 토 나와.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요. 근데 사실 그래요. 뉴스킨은 아까도 봤지만 세계에서도 먹히는 전 세계에서 네로라는 그 회사들 100개 중에도 33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광고 하나도 없이. 그런 회사가 만든 엄청난 제품이잖아요. 그 루미스파가 벌써 우리나라 클렌징 디바이스 시장 몇 프로 먹었는지 알아요? 1년 만에? 50%. 이거 말도 안 돼요. 나온 지 1년 만에 그런 엄청난 제품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판권을 우리한테 준대요. 그럼 아무한테나 줄까요? 내가 뉴스킨 오너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조건을 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자기네 그 가맹점 그 판권을 줄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선 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4년제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돈을 들여서 6개월 이상 미국에 가서 본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을 붙이고 합격하는 사람만 판권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햄버거 쪼가리보다 진짜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걸리는 제품인데 우리는 암이 낫는 제품을 우리한테 준다는데 조건을 안 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조건이 유지 볼륨이에요. 이 유지 볼륨이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정적인 매출이 뜨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우리가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 볼륨이 없어봐요. 사람들이 그냥 오늘은 이번 달은 내가 그냥 컨디션 좋으니까 뭐 100만 원 매출하고 다음 달에는 뭐 집에 행사가 많으니까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은퇴를 해요? 못 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 최선의 안전장치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저희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지 볼륨의 양날의 검인데 여기에 저거 시달리게 되면은 매출 맞추려고 우선 지금 2000GV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사실 조직을 구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달하고 이 보상 그러니까 플랜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어쨌든 얘한테 사업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은 어쩌지? 이러면서 그럴 바에는 안전하게 제품이나 팔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안 생기고 자꾸 이 매출에 내가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엄청난 자산을 쌓는 비즈니스고 인생을 바꿀 일이었는데 나는 방판 아줌마인가? 이러면서 뭔가 집에 가죠. 저희도 많이 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할 때 ROI가 이런 게 있는데 유지하기 힘들어. 겁을 왕창 줘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ROI 저희는 독립하고 나면은 일차 안 도와줘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관리랑 매출이랑 행정적인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 독립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때 되면은 4에서 5명 정도의 프로슈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제품을 쓰면서 쉐어링 보너스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은 알아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떠요. 뭐 정기 구매도 요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뭐 하냐? 이런 걸 시켜요. 이 사업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태도, 마인드셋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단기간에 내가 예를 들어 대리점 가통가했어. 그럼 2, 30만 원 벌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바꿀 일인데.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그냥 볼륨이 어쨌든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있어. 1000이 넘을 수 있잖아요. ROI 가면 진행 요건이 되니까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요. 뭔가 이 사람이 마인드도 안 돼 있고 자기 밑에 소비자도 없어. 근데 어쨌든 이번에 뉴스스팬 예를 들어 프로모션이 와가지고 사다 보니까 1000이 넘은 거예요. 아니면 TR을 했다던가. 그럼 다음 달부터 뭐가 생겨? 내가 채워야 되는 유지 볼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ROI를 내가 하겠다고 지원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스폰서는 이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나는 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레버리징을 당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같이 뺏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큼의 가장 비효율적인 그건 없거든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지나면 걸어다니고 지가 막 뛰어다니고 막 알아서 뿔 뜯어먹고 막 그래요, 손은. 근데 사람은 애기 하나 나누면은 여자들이 자기가 그 하던 허리가 다 내려놓고 몇 년을 매달려야 돼요. 경단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요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지 내 시간을 복제하고 내가 좀 더 시간을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요런 케이스가 돼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조직을 하나하나 새로 바뀐 레버리지로 벨로시티 보상으로 다시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전달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자꾸 유지 볼륨에 시달리다 보니 제품을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늘리긴커녕 내 시간을 같이 마이너스 되고 같이 죽고 이런 개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를 저희가 인식하고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크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꿈은 뭐니? 이러면서 우리가 48 트레이닝 할 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뭐 집이랑 막 차랑 막 쓰잖아요. 막 해외여행 쓰고 그죠? 근데 그렇게 막 꿈이 부풀어 있는데 ROI를 다 통과했어. 얼마 받아요? 2, 30만 원 받죠, 그죠? 이게 편의점 알바만큼도 못해요. 이게 쉽지도 않은데, 그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깟 돈이 중요해? 나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거 그런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됐어, 너랑 안 해. 저가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막 싸우고 그러죠, 그죠? 지금은 원 없이 통장을 깔 수 있어요. 사실 그 가장 친한 친구들, 우리 가족들은 제일 좋은 게 통장 까는 거예요. 막 진짜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맞아?
그럼 내가 거짓말하네요. 그러면 그럼 뭔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OI 진행하는 도중에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사이에 프로슈머를 몇 명을 만들어놔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럼 LOI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한 저희가 1,500에서 2,000 정도가 기본적으로 뛸 때 집어넣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슈머를 만드는 걸 하다 보면은 LOI가 끝날 무렵이면은 이 정도가 그냥 떠요. 이걸 나오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뭐야? 내가 대리점이 되자마자 그죠? 100만 원 이상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2, 30만 원보다 힘이 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업 연차를 따질 때 LOI 통과 시점부터 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소비자예요. 그럼 어디 가서도 난 뉴스킨을 시작했다고 말 안 해요.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마음의 여유도 있는 거고 당장 내가 시작했으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쨌든 배우는 단계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중이고 근데 되자마자 100만 원 이상을 벌었어. 다음 달에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왜? 내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프로슈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랜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지금 저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잡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기존의 그 사업 방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데모 가방 들고 사람 막 만나가지고 이러면은 투잡하는 사람들은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은 뭐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일 끝나고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군감들만 살아나갔는데 이제는 굉장히 쉬워요. 이 사람들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메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애들은 무조건 투잡을 시켜요. 복금한 두 개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제품 구매력이 높아요. 투잡으로 하면 왜 내가 뉴스킨 제품을 전달하려면은 체험 마케팅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이 좀 좋아요. 쓰다 보면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 매출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커미션 몇만 원 받는 거에 신경 안 써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 이상을 생각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 여기서 실제 투잡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속을 챙기자입니다. 저희는 핀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돈이 중요하지. 이거는 부산의 윈윈그룹이라고 혹시 아시죠? 최숙기 사장님의 남동생 최훈석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루비 때 1,000만 원이 넘었대요. 커미션. 왜 그러냐고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루비면 3대까지 받을 수 있죠. 네. 3대까지 조직이 꽉 찼어요. 그런 실속 있는 루비가 될 거냐 아니면은 1대만 있는 다 위태위태한 블루다이아가 될 거냐.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뉴스킨에서 돈 벌러 들어왔지 여기서 무슨 최고가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저도 계속 핀을 가고 막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배지도 점점 커지고 싶고 막 왕배지, 피멜리 드레전 PA 그런 거 하고 막 일자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사실 뉴스킨에서 최고직급 돼봐야 밖에 나가면은 관심도 없어요. 뭐 다단계에서 뭐 최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받는 커미션이 뭐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받는 1,000만 원은 밖에서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그래서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커미션 많이 받는 게 최고예요. 무리하게 핀업 안 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서클 안에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소비자인데 막 쉐어링 보너스 받는 게 좋아가지고 막 소개하다 보니까 소비자인데도 막 1,500씩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내가 핀업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LOI라는 걸 설명해갖고 막 LOI 한번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갖고 LOI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인드가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LOI를 진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의 독립적인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내 사업을 꾸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냅둬요. 1,500이건 뭐 2,000이면 어때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놔두면은 나한테 빌딩 보너스에 더 크게 도움을 받고 정말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선물 한 번 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이러면은 더 윈윈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가
그 벨로시티 런칭하면서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밀레니얼 세대, 소셜 미디어, 긱 이코노미. 저희는 이거에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미국 글로벌 라이브 갔을 때 이걸 런칭하고 저랑 최영란 선생님이 이거다. 회사가 주는 거야. 진짜 회사가 다 바꾸려는 거구나.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보통 제품을 신제품을 나오거나 제품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상을 바꾸는 경우는 역사상 뉴스킨이 처음이래요. 그건 뭐냐? 회사도 문샷 띵킹을 했다는 거예요. 니들도 해라. 문샷 띵킹은 요거를 되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존 방식 하지 마. 버려라예요. 그러니까 문샷은 뭐냐?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기존 방식으로는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건데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회사랑 한방향 정렬을 해야 돼요, 사실. 스폰서랑 한방향 정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사랑 한방향 정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한 24년 정도 됐대요. 내년에 25주년 한다는데 그동안 흥망성쇠가 있었죠. 그때 처음 런칭했을 때 GS그룹이라는 데가 엄청 컸대요. 김정수 사장님, 유승현 사장님 1대인데 그러다가 랑연으로 넘어가고 막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회사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회사의 메시지를 읽고 같이 간 사람들이 되게 제대로 이렇게 그룹을 키우고 했지 안 그런 그룹은 다 망했어요. 그건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어느 네트워크나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보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대요. 이건이에요. 이게 점점 네. 물 좀 먹을게요. 1983년? 이게 93년도인데 이때 삼성전자는 그냥 국내에서 백색가전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나 TV나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건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한 게 반도체예요. 근데 그때 반도체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대만이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니네가 반도체를 하냐. 그래서 이건희가 다 바꾸라고. 이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이게 문샷 띵킹이에요. 그래갖고 뭐냐? 이렇게 됐어요. 이 회사들 알죠? 소니, 미쓰비시, 파나소닉, 샤프. 저 회사 학교 다닐 때 다 요 제품 워크맨 쓰고 그랬거든요. CD 플레이어 쓰고. 근데 요 8개 일본에서 상위 8개 전자회사의 매출이랑 영업이 합친 거보다 상당히 많아요. 시가총액으로. 이게 가능했던 게 전 이건희가 이런 결정을 해서 그래요. 이게 문샷 띵킹이에요. 회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1조 클럽이고 그 다음에 뭐 5년 후 10년 후에 2조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보통 2배, 4배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소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뉴스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려면 뉴스킨을 바라보는 요 가치관을 다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존에는 뉴스킨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시스템 들어와서 네가 그동안 하던 거 다 바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그죠? 요즘 저희 팀에 그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일반 회사원들은 사실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돈 때문에 뭐 회사 뭐 월급이 나랑 안 맞아. 그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쓴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어떤 교육비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그만둬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하는 일은 노동사분연에 있어. 그러니까 일로 넘어와야 돼. 다 내려놔. 그러면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뭐냐? 그냥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뉴스킨을 접목해봐. 저희는 그렇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한대요. 아니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하고 근데 그게 힘들어.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만난 저희 그 2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 그 스파샵을 하고 있어요. 분당에서. 근데 그분이 그 카이로프락틱이라 그래갖고 척추 맞추는 거 있잖아요. 체형교정. 근데 그쪽에 굉장히 전문가시고 물론 그 전문가 과정이 되기 위해 돈을 많이 썼겠죠. 그거 교육비가 몇 천만 원씩 한대요. 자격증을 따려고.
그리고 한 10년 이상 뭐 연예인도 막 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데 그 경기를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그 샵 같은 게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거부터 끊잖아요. 마사지 받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들쑥날쑥하니까 본인도 그 부족한 수입을 맞추려고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근데 망했죠. 그러다 보니 주식으로는 안 되고 뭔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 부족한 수입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플랜만 해줬더니 바로 회원가입하고 한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일은 막 사분명 그려놓고 이거 몇 살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가 이랬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분도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지 돈 때문에 어디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회사를 그만둔 게 사실 돈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저희 선배들이 막 자발적 기러기 아빠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만둔 거지. 돈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제 동기들 지금 과장 달고 이랬는데 막 500씩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래 중에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세대다. 그래서 회사가 요구한 밀레니얼 세대와 긱 이코노미를 묶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한 게 여기 있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밀레니얼 세대 계시나요? 네.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참고 그러지 않아요. 왜? 욜로기 때문에. 소확해. 그냥 비싸건 뭐고 가성비 떨어지고 가심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사요. 그래서 이게 뭐 쓸모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봐서 좋으면 사고 이쁘면 사요.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쓰지도 않는데 인형을 계속 사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가심비예요. 이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고 그리고 워라벨 연봉 많이 받는 거 근데 대신 당연히 직장인들은 일을 한 만큼 주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어요. 저 회사할 때 맨날 야근하고 막 새벽까지 일하고 남은 일 집에 싸갖고 와서 막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거보다 차라리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정시 칼퇴근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되게 많이 매달리는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공무원은 칼퇴근하잖아요. 대신 연봉은 박봉이래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저희도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블로그를 해야 돼요. 최영란 사장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블로그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보는 게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있어요. 저희 그 뉴스킨에. 그러면은 저희 조직에 적어도 지금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밀레니얼이 아니에요. Z세대라 그러는데 저희보다 더 골 때려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친구들 아마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난독증이 심해요. 3줄 이상 넘어가면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전화로 누구랑 얘기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맞는 요기요나 그런 배달 어플이 되게 뜨는 거고 전부 다 영상으로 검색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대세야.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거면은 길게 보실 거면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작년부터 쌓아가고 있어 벌써 구독자 수가 70 몇 명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명 넘기는 목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더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빅 이코노미 투잡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부담 주지 않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으면서 뭔가 뉴스킨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적 안전장치. 이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골목식당이 되게 시끄러웠죠. 건물주 아들이 그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사업을 개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정적 안전장치. 월세를 안 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맨날 적잖아도 상관없지.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무조건 만지부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만지부위로 하면은 루비 달성에도 자연스럽게 BA가 되더라고요. 그죠? 만나이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만큼 번대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5줄 가고
그다음에 만 라인, 2만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 받으시는 최소한의 돈이 950만 원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벌겠죠? 왜? 내가 이 조직을 내는 사이에 이 사람들도 놀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자기 조직을 만들 테니까. 이거 뭐 이제 갑자기 뭐 굳이 찍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워낙 간단한 거라서. 이걸로 유니티브 브랜드 엠버서더 1대 6라인에다가 1, 2, 3만 라인, 그죠? 그럼 이때 받으시는 돈이 1,0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 이렇게만 되면은 더블 지원 때문에 이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일을 놀진 않겠죠. 적어도 한 달에 10,000 정도 하는 사람이 자기 조직을 구축하려고 뛰겠죠, 그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1만 GV하고 어쨌든 프레지던셜 엠버서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쨌든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 사장님 중에 문기만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대구 팀앤팀에 그분도 이렇게 자기 팀은 무조건 만지부이다. 그래서 만지부이 플랜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1년 만에 100만 장자인가? 3년 만에 500만 장자, 1년 만에 100만 장자, 3년 만에 500,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만지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지부이를 하려면은 레버리징을 활용해야 돼요. 자, 아까 말한 그 프로슈머들 자발적으로 내 시간을 벌어줄 사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 만나면은 이 플랜을 다 프린트해 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 뉴스킨 별게 아니라 그냥 길게 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쓰는 뭐 비누, 치약, 샴푸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쓰는 거 브랜드 체인징하고 6만 원짜리 정기 구매로 그렇게 한 다음에 너가 할 일은 딱 2가지다. 브랜드 체인징 먼저 하고 그냥 네가 뉴스킨 쓴다는 걸 알려라. 이거 필요하면은 원본을 뭐 따로 뭐 드려야 되나? 뭐 아무튼 눈치를 주네요. 필요하실까 싶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히 있는 그거예요. 6만 원 플랜 그거예요. 근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되게 부담 안 갖게 1년에 1명.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 쓴다고 좋다고 막 알리다 보면은 1년에 1명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1년에 1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저로 잡았을 때 그렇게 해갖고 이런 플랜을 설명을 해줘요. 그때 뭐 네가 1년이면 2명, 나까지 2명, 4명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 이렇게 받는다. 빌딩 보너스 이렇게 받을 테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ROI가 통과되겠죠. 그럼 이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10년 후에 월 1,000만 원씩 받으면 이게 나쁜가? 좋죠. 어차피 비누, 샴푸, 치약을 쓰는데 만약 우리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에서 나온 걸 쓰면 걔들한테 돈을 그냥 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혜택도 못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뉴스킨 브랜드로 브랜딩 체인징을 하면은 너가 제품을 쓰면서도 어차피 써야 될 걸 쓰면서도 나중에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애터미가 이렇게 해요. 어차피 먹는 라면, 김치, 김 이거 그냥 애터미 거 먹으면은 10년 후에 한 달에 걔들은 뭐 3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평생 먹을 김치인데 나중에 김치 먹으면서 30만 원, 5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아요?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요 플랜을 쓰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갈바닉, 루미스파, 에이지락이 말도 안 되는 에이지락 제품, 디바이스 제품 나오니까 자꾸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타사에 없는 차별화된 제품. 그러니까 치약이랑 사실 뭐 비누, 샴푸 이런 거 굉장히 매출도 사실 얼마 안 되고 포인트도 안 잡히고 등한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애터미는 노렸어요. 이 강의 중에 자꾸 애터미 얘기해서 그 친구들 좋아하겠네. 그래 이제 일단 다시 역전해야죠, 그죠? 근데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얼마 전에 180도 처음 런칭했을 때 저희 팀에서 했던 그런 플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쓸 수 없겠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본 런칭 때도 요 방법을 좀 접목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엔 2명만 소개하자는 거예요. 네가 180도 쓰고 막 돌아다녀. 열심히 쓰고 그럼 누군가가 2명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2명한테 요거를 소개해가지고 네가 할 일은 얼굴 바꾸고 2명 물어보는 사람 카톡방에 초대해라. 제품을 사든 안 사든. 그럼 카톡방에서 나머지 리크루팅 해주거든요. 저희가 정보 다 올리고 맨날 또 반짝반짝한 얼굴 올리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사요.
단톡방에 초대. 그러면은 네가 일생에 2명이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요만큼 벌 수 있다. 그죠? 뭐 나중에 이만큼. 근데 만약 이 플랜대로 안 되고 5분의 1만 벌어도 월 200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냐? 그럼 좋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500명 최영란 사장님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환영합니다. 저희 요 이제 복사해 놓은 어떤 이제 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품 쓰는 거 올리고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거 있으면 180도랑 상관없이 요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올려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180도만 쓰면은 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 외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도 자연스럽게 다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냥 주변에 진짜 많이 알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이 IMF 때 한 번 폭삭 망했었어요. 저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빚 갚느라고 한 15년, 20년 걸린 것 같은데 올해 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는 바람에 괜히 우리나라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온대요. 그래서 작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개봉했죠. 미리 우리한테 그거를 딱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저는 요거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품 좋은 거 소비자만 만들고 다니면은 그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 아니에요. AR로도 언제든 마음대로 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근데 돈을 벌게 해준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프로슈머 마케팅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킨으로 내가 꼭 굳이 성공 안 해도 돼. 근데 정말 어느 순간 내가 돈 30만 원이 없어갖고 뭐 카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되게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사람은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인생은. 근데 뉴스킨에서 내가 그냥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놔도 내가 그렇게 이 적은 돈 때문에 자존심 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안전장치는 마련해둘 필요가 있고, 그죠? 아직 시작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한데 저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운이 없다고 봐요. 이 단군 일에 최고 스펙을 가진 세대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알아서 누워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서 막 BTS 춤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걔들 막 방송도 하고 자기들 이거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데 그냥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요즘은 금수저 뭐 헬조선 막 얘기하는데 단순히 내가 못 사는 게 부모의 뒷바라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꿈 하고 싶었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당장 돈 되는 것만 가다가 나중에 이제 내 인생은 뭐지 막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들한테도 따박따박 돈 걱정 없이 내가 적어도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기초대사량처럼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를 뉴스킨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넌 뭐 하고 싶니?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저도 원래 꿈이 대학교 가서 직장인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 일러스트레이트 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밥 잘 사주는 그 예쁜 누나 그 영화에 서준이 누가 정혜인 그 친구가 하는 그 게임 캐릭터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제 꿈이 그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옛날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만약 저한테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내가 막 미술을 포기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했겠죠. 만약 꿈을 더 이렇게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킨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 최고의 재정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지금 저는 벌써 퇴사한 지가 올해 4년차가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올해 거의 망해가요. 그래서 매각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계열사로 전출을 하고 그나마 쓸모없는 친구들은 다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근데 걔들도 이제 결혼 제 또래면 제가 올해 38이니까 애가 되게 어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이 잘리면은 이직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어중간한 나이라서 차라리 30 초반 이러면은 이직이라도 쉬운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들은 뭔가 대안이 있냐니까 없대요. 뭐 치킨집이나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정적 안전장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정말 뉴스킨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뉴스킨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뉴스킨한테 늘 미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